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려면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차트를 보고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지난 강의에서 잠깐 다뤘었던 시장 경매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시장 경매 이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 상품들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경매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공정가치와 가격의 발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시장 가격이 급변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정 가격을 형성해서 보합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을 때가 있죠. 근데 가격이 한참 오르는 와중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도 나도 빚이라도 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살려고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가 돼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겠지, 지금이 저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게 가격의 발견 단계예요. 반면에 이 서울 아파트가 10억 5천에서 9억 5천 사이를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10억의 공정 가치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 언저리는 사람들이 인지를 한 가격이니까 10억 5천은 프리미엄이 되고요. 9억 5천은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해준 지표가 바로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지표예요.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의 발견 단계가 나온 다음에 상승을 멈추고 머뭇머뭇해요. 그럼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거겠죠. 공정 가치를 형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의 발견 단계가 다시 나오고 또 보합을 하고 반복을 하죠. 여기 가격이 보합하는 구간에 볼륨 프로파일을 그으면 왼쪽에 막대가 잔뜩 있어요. 자, 이 막대가 뭐냐? 거래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 하면 언제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가를 보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막대 거래량을 봤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또 볼록 나와 있는 구간이 있죠. 자, 그러면 볼록 나와 있는 가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겨룬 구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가격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록 나온 구간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죠. 자, 다른 곳을 그어볼까요? 여기도 거래량이 볼록 나와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반복을 하죠. 아까 전에 아파트 비유처럼 거래가 많이 발생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프리미엄이 되고 아래쪽은 디스카운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보통 이 거래량이 피크를 친 구간을 단순히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지와 저항도 있지만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의 적도가 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보고 떠오르는 전략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거래에 어떻게 활용을 하죠? 밴드 상단에서 숏을 치고 밴드 하단에서는 롱을 치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략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예요. 왜냐? 가격의 발견 단계보다 보합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거래 횟수는 늘어나고요. 당연히 수수료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규칙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이 전략이 가격의 발견 단계의 변동성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확산을 활용해서 밴드가 수축한 이후에 다시 찢었을 때 돌파를 따라가는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밴드가 수축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상단을 이탈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언어적으로 풀어봤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내가 프리미엄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격의 발견, 변동성을 노려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활용한 전략이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돌파보다는 확장 후에 되돌림을 활용한 전략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ICT라는 이론에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걸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ICT라는 이론에서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구분할 때 피보나치 툴을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는 상승한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락한 다음에는 하락한 범위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저점부터 고점까지를 이은 다음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는 디스카운트, 위로는 프리미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래에 적용할 때는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보통 디스카운트의 범위로 돌아왔을 때가 매수 시점이 되고요. 하락 파동이 나온 이후에는 프리미엄 범위로 돌아왔을 때가 매도 시점이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건 차트의 속성에 힌트가 있어요. 보통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격이 보합을 하다가 쭉 치고 올라요. 그 다음에 다시 보합을 하다가 아래로 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튕기고 슬금슬금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훅 치고 올라요. 이게 반복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비다가 훅 오르고 또다시 비비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오르고 비비고 밀리고 다시 훅 오르고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상승폭에다가 하나씩 피보나치를 그어볼게요. 오르고 비비고 디스카운트로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오르죠. 자, 여기도 그어볼게요. 디스카운트로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오르죠. 자, 다음 것도 그어봅시다. 여기는 디스카운트로 되돌림이 안 나오고요. 자, 여기는 나오고 또 여기는 되돌림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차트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고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쉬워요. 이 바닥에서 시간을 끌면서 엄청 많은 물량을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아래에 있는 축적한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올리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축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올리냐? 좌측의 유동성을 활용을 합니다. 매수 유동성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일부 덜어내고 가격이 디스카운트로 되돌리면 재축적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내부로 되돌리고 다시 올렸다가 되돌리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성질을 트레이딩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첫 번째로 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예요. 상승폭의 50 이하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긴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저기서 지지를 받을지 혹은 지지를 못 받고 반전돼 버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손실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디스카운트 범위 내에서 지지받을 만한 구간을 특정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PD 어레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이 PD 어레이라는 건 다음 두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매물대와 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에 있는 매물대나 갭을 특정해서 우리가 진입할 구간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거래에서 대안이 되느냐? 안 됩니다. 좌측을 보면 매물대가 많아도 너무 많고요. 갭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의 범위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PD 어레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이라도 확률이 더 높은 구간을 추려내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좌측 위에 있는 타임 프레임을 활용할 거예요. 자, 여기 하락한 범위가 있고요. 뚫고 올라간 상승 범위가 있죠. 이 하락한 범위와 상승한 범위를 더 높은 프레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딱 두 개의 캔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에 떨어지는 캔들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올라간 캔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떨어진 캔들이 더 큰 시간봉에서 관찰되는 오더블럭이다. 이렇게 보고 이 구간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떨어진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올라간 구간. 이렇게 두 개의 캔들로 구분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거래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될 거고요. 에피소드 1번 영상부터 4번 영상까지 선행학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자, 에피소드 1번 영상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각 구간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했고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반대측의 유동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추세를 형성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접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주봉에 고점이 있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가격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니까
주봉의 고점을 확보하고 가격이 강하게 밀렸어요. 자, 그러면 이 유동성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큰 추세는 어디까지 향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상승 범위의 피보나치를 그어보고 이 저점 아래 혹은 최소한 디스카운트 범위 내로 가격이 갈 수 있겠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방향성을 세워놨다면 타점을 설계를 해야겠죠. 자, 여기 고점과 저점을 형성을 하면 계속해서 피보나치를 그어보고 저항받을 만한 PD 어레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갔죠. 그러면 보내주고 또 다시 생긴 범위에다가 피보나치를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범위 안에서 저항을 받을 만한 PD 어레이는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가격이 쭉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일단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튕길까? 자, 여기 올라간 범위가 하나 있고 내려간 범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선을 따라가 보면 이 저점이 프리미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충분히 매도를 해볼 만한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포지션을 어디다가 덜어내야 되죠? 당연히 튕길 만한 공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튕길 만한 공간이 어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의 유동성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구간까지 이제 손익비를 대보는 거예요. 이 거래가 과연 합당한 거래인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보고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구분하는 여러 방법을 알려드렸고 잠깐이나마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항상 우선순위는 유동성에 있으니까 먼저 크고 작은 유동성들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지 이 유동성은 추세를 꺾을 만한 규모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퍼즐들이 조합이 돼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복귀 후에 올리고 있는 에피소드 1번부터 쭈루룩 올라가는 영상들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복습을 해주시면 이해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